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2018년 연말입니다. 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약간 2018년에 런칭됐었던 휴대폰들을 랭킹을 8위부터 1위까지 한번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1등이 누구다, 2등이 누구다 그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오늘 1위부터 8위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8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8위는 바로 네, 아이폰 XR입니다. 아이폰 9을 기다리던 유저들이 아이폰 XR이 나오면서 약간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폰 XR이 홈버튼이 없어진 상태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살려뒀어야지. 아이폰 XS가 홈버튼이 없이 나왔다면 아이폰 XR은 적어도 홈버튼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아이폰 8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유명 유튜버 중에 그 언박스 테라피라고 그분께서 신랄하게 깠었던 폰이 바로 이 아이폰 XR입니다. 화면은 OLED 화면이 아닌 LCD 화면이긴 하지만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은 LCD 디스플레이가 Full HD급 해상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하실 때 1080p가 이제 최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이 아이폰 XR 특성상 LCD가 해상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디테일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 XR을 8위로 매겼습니다. 자, 다음 7위는요. LG에서 만든 LG V40 ThinQ 그리고 LG G7까지 묶어서 7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예전에 제 주변 지인들 중에 G2, G4 이렇게 G 시리즈 LG 폰을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G6, G7 이것을 쓰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쓰는 걸 본 거는 그 유튜버 금손남친 경식님이 그 전에 그 LG V40 ThinQ 그 협찬 받아가지고 그 영상 멋들어지게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주변에서 쓰는 걸 보지도 못했고 유튜버 용호수님께 괜히 협찬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되돌아온 그런 비운의 폰입니다. 바로 이 LG. LG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약간 폰은 잘 만들고 다른 제품들은 잘 만드는데 마케팅을 못하고 광고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능은 역시나 카메라, 경식님의 영상을 보면 카메라 영상들이나 그런 사진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노치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LG V40 ThinQ 그리고 G7 ThinQ, 이 ThinQ가 인공지능을 나타낸다는 그 LG만의 특별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ThinQ라는 단어인데요. 2019년에는 조금 더 승승장구해서 좋은 퀄리티의 제품만큼 마케팅도 좋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폰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LG에서 만든 제품들을 7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6위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6위는 바로 OnePlus 60입니다. 사실 생소한 폰이죠. 여러분들 이 원플러스에서 만든 60라는 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주변에서 이 폰을 쓰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생소한 폰이긴 하지만 스펙이 정말 잘 빠졌고 카메라도 성능이 정말 좋게 잘 나온 폰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로 지문 인식을 하는 패드가 있지 않아도 핑거프린트 스캐너가 스크린 안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말 독특한 점이죠. 원플러스 60는 배터리 깡패로 유명합니다.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해상도가 Full HD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헤드폰 잭을 없애버렸다는 점. 근데 해외 유튜버 분들이 그런 언박싱 하는 것을 보거나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좀 포장 기술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화웨이와 약간 비슷한 급의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플러스 60 정말 잘 만든 폰인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조금 더 좋게 나온다면은 다음에 한번 구입을 해서 리뷰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플러스 60 잘 만든 폰이지만 6위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5위로 넘어가 보시죠. 네, 5위는 바로 화웨이로 꼽았습니다. 이 화웨이에는 정말 많은 폰들이 있습니다. 메이트 20, 그리고 메이트 20 프로, 그리고 P20, P20 프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화웨이 폰이 있는데요. 6위와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서 화웨이를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웨이 쓰는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막에서 반을 찾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Why? 그래서 5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 만든 폰이라는 거는 해외 유튜버분들의 그런 리뷰라든지 그리고 국내 유튜버분들께서 개봉을 했었던 화웨이의 성능, 제가 전자상가에 가서 화웨이를 또 핸즈온을 해봤었는데 만져봤었는데 카메라도 그렇고 신경 써서 잘 만든 폰인 건 알았습니다만 너 어떤 폰을 살래? 라고 하면은 화웨이는 잘 만든 폰이지만 그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유명한 편이 아니라서 5위로 꼽았고, 화웨이 또한 최대 장점은 바로 핑거프린트가 스크린 안쪽에 있다는 점, 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자, 이 P20 같은 경우도 배터리 라이프가 정말 길고 해외 여행 유튜브 샘 콜더가 이 화웨이에서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정말 카메라, 영상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성능이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은 QHD가 아니라 풀 H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5위로 꼽았고요. 바로 4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4위는요, 구글에서 만든 픽셀 3X 프라지 그리고 3 같이 묶어서 4위로 꼽았습니다. 네, 이 구글 픽셀은요, 카메라 깡패로 나온 폰입니다. 안드로이드 폰들 중에서 가장 퓨어한 안드로이드 기능을 탑재한 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배터리 라이프도 길고 카메라에 신경을 조금 써서 잘 만든 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이 뭔가 아이폰을 따라한다는 점, 노치 디자인이 생겼다는 점, 이어폰 잭이 사라졌다는 점, 왜 아이폰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폰 유저로서 이 노치 디자인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고 이어폰 잭 없어진 거에 아쉬워하는데 왜 다른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재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빨리 디자이너의 영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디자인을 예쁘게 나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글에서 나온 이런 성능 좋은 휴대폰 구입해보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생각해봅니다. 네, 그래서 4위 구글 픽셀 폰을 4위로 꼽았고요. 네, 대망의 3위는요, 바로 삼성 갤럭시 S9 그리고 S9 플러스로 꼽았습니다. 네, 삼성에서 만든 듀얼 카메라가 출시되었고 카메라 저조도에서의 촬영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 S9 플러스가 핸드폰 최초로 가변 조리개를 사용했다는 점, 가변 조리개란 이 F값을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근데 S 시리즈, 갤럭시 S 시리즈를 제가 3위로 꼽은 이유는 노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갤럭시 S4를 한번 사용했었던 적이 있고 지인 중에서 S7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갤럭시 S7에서의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첫 번째, GPS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맸었던 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실제로도 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동봉되어 있는 배터리 충전기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케이블이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속 충전 케이블을 따로 사야 된다는 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이 S 시리즈인데요. 이 S 시리즈, 예전부터 말이 나왔었던 게 이 S 시리즈를 보완해서 나온 것이 노트 시리즈다. 삼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6를 예로 들면 6를 먼저 내보내서 테스트를 한 뒤 보완해서 잘 나온 폰이 6S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갤럭시 S 시리즈는 그냥 일단 한번 내보고 그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노트라고 한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S9 플러스 그리고 S9을 3위로 한번 지정해 봤고요. 대망의 1위와 2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가 비교했었던 노트9 그리고 아이폰 XS 요거 두 개 비교한 영상이 있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또 댓글에서 싸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재미로 한번 2018년에 출시됐었던 휴대폰들 중에 가성비 그리고 가격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위를 매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2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2위는요 바로 아이폰 XS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를 묶어서 2위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딴 거 없습니다. 이유,
아이폰이 2위를 한 이유, 가격이 미친듯이 높았습니다. 네, 그거 인정하시죠? 네, 저도 아이폰 XS를 쓰고 있지만 가격이 정말 너무 비쌉니다. 아이폰 8 그리고 아이폰 X에서 아이폰 XS 시리즈로 넘어갔을 때 칩셋의 업그레이드는 있었지만 조금 아쉬웠다는 점은 아이폰 X에서의 발전이 높은 수준의 발전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발전은 가격에서의 발전이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발전했어요. 네, 원래 아이폰 X도 비싸게 나왔지만 네,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2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성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애플이 잘한 것은 아이폰 XS를 만들면서 X 시리즈를 함께 냈죠. 5.8인치 그리고 6.5인치 선택의 폭을 넓혀서 제작을 했다는 점, 그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왜 용량에서의 왜 128기가는 빼냐 이 말입니다. 왜냐면 64기가는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256을 쓰자니 또 뭐 너무 많아요. 용량 선택은 애매하게 줬다는 점. 애플의 가격 정책 높아져만 가는데요. 그것의 한 예가 바로 이 아이폰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젤리 케이스. 그냥 일반적인 젤리 케이스인데요. 네, 물론 이건 아니지만 새로 나온 젤리 케이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9,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이 젤리 케이스가 애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49,000원으로 나왔다. 말 다 했죠. 애플 정책 2019년에는 과연 어떤 폰을 출시하게 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팀 쿡 아저씨의 욕심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내년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1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노트9입니다. 자, 노트9. 네, 1위를 한 노트9. 제가 아이폰 XS와 노트9을 비교했었는데, 거기 보시면 결과도 나오겠지만, 이 노트9의 승리로 돌아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격적인 면, 성능적인 면, 모든 것을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이 노트9만한 폰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9에 들어간 또 다른 기술이 순행식 쿨러, 그래서 발열을 최소한으로 했다는 점. 네, 디자인도 잘 빠졌고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SD 카드도 장착할 수 있어서 512기가로 나온 노트9에 512기가 SD 카드를 장착하면 1TB가 된다는 점. 어마어마한 크기의 용량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라이프도 상당히 길고요.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노트9입니다.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폰인데요. 노트9을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추천을 해도 욕먹지 않을 정도의 그런 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폰들이 워낙 성능이 좋고 카메라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순위 매긴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휴대폰 선택 개인의 취향 차이입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객관적으로 많은 유튜버들, 해외 유튜버들, 리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미묘한 차이, 미세한 차이들을 순위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재미로 보는 2018년에 만든 휴대폰 랭킹 매겨보기, 어떤 폰들이 나왔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과연 2019년에는 어떤 폰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하게 되는데요. 애플에서는 아이폰 11이 나온다는 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는 S10이 나온다는 소식, 그리고 접을 수 있는 폰, 폴더블 폰까지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정말 2019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저 만능혁희와 함께 이렇게 랭킹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가지 폰을 리뷰하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 여러분에게 맞는 폰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래쪽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능혁희였습니다. 아듀.